안녕하세요.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레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증시날씨는 반도체 섹터가 맑은 하늘을 열어주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3분기 호실적, 그리고 차세대 HBM으로 불리는 CXL이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반도체 전반에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야말로 반도체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 보시면 반도체와 HBM 그리고 CXL까지 환한 햇살을 비추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브로드컴이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고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1년 내 50% 오를 수 있다는 증권사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업계 전반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나 브로드컴 실적에서 AI 매출이 63% 급증한 것이 부각되며 오늘 온디바이스 AI 테마까지 동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퀄리터스 반도체, QRT,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까지 눈부신 햇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HBM 관련주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분기 글로벌 D램 점유율을 39.5%까지 끌어올리며 선두 자리를 더 공고히 했는데요. 삼성전자와의 격차도 6%포인트 이상 벌려댔습니다. UBS는 엔비디아와의 협상 불확실성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매력적인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CXL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XL 같은 경우에는 CPU와 GPU 그리고 D램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메모리 용량을 10배 이상 확장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페이스인데요. 중국 몬타지 테크놀로지가 CXL 3.1 컨트롤러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경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15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해서 오늘 엑시콘과 QRT가 맑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에도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요. 포스코그룹이 H&M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H&M 주가가 오르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조선업계 관련해서도요. 미국이 LNG 수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조선 기자재 업종에 햇살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HJ중공업은 한 달 새 주가가 180% 급등하며 가장 눈에 띄는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에도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에 여름 햇살처럼 뜨거운 주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브와 JYP, YG, SM, 빌리언스까지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은 하이브의 캐츠아이 프로젝트가 글로벌 멀티 장르 전략에 성공했고 또 엔터사사의 스포티파이 월 청취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면서 업종 전반의 비중 확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어서 특징주 날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인데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글로벌 D램 매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의 매출 그리고 점유율 격차를 더 크게 벌리면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는데요. D램 계약 가격 상승과 HBM 출하 확대 덕분에 오늘 따뜻한 햇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HMM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산업은행 보유 지분 약 30%, 7조 원 규모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주가가 오르면서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인수 주체인 포스코그룹의 철강, 해운업 간 시너지 부족과 또 재무 부담이 우려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인수 기대감에 힘입어 오늘 파란 하늘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날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음 종목은 셀비온인데요. 오늘 셀비온의 주가에는 비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제의 임상 이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에 오늘 주가가 20% 넘게 빠지며 매도세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회사 측은 올해 4분기에 최종 보고서를 받은 뒤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B입니다. 오늘 DB 주가에도 눈부신 햇살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 부자 경영권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오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현재 지분 구도는 김남호 명예회장이 소폭 우세하지만 이사회는 창업주 측 인사로 채워져 있어서 주총을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강세에 힘입어 2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도 1위를 지켰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분기 글로벌 디램 매출은 309억 달러, 우리 돈 약 43조 원으로 전 분기보다 17%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매출 12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점유율 39.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33.3%로 밀리며 2위에 머물렀습니다. 양사 간 격차는 6%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선 건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삼성전자가 1992년 세계 1위를 차지한 이후 33년 만의 변화입니다. 트렌드포스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38.7%로 상승했고 HBM 분야에선 50% 넘는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AI 핵심 파트너인 엔비디아의 대부분의 HBM을 공급하며 올해 물량은 이미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물량 계약도 협상 중이어서 업계는 하이닉스의 디램 1위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없지만 잘 버텨주는 시장 흐름입니다. 9월 약세장 전망 속에 시작을 했는데 하단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도 코스피는 3,200선, 코스닥은 800선 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섹터로 보자면 간밤 브로드컴의 호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 훈풍 불고 있고요. 또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제약바이오주들에도 매수세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이틀 연속 사들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좀 매도세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뭐 9월 위기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소리 없이 강한 시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하락도 그리고 상승도 뭐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특별히 시장 자체에 방향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별의 순환은 계속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계속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탁금도 8월에 한 70조를 찍고 나서 65조까지 9월에 다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뭐 한꺼번에 다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 뭐 이쪽 섹터가 올라가면 내일은 또 다른 쪽 섹터가 올라가고 오늘은 뭐 주도했었던 조방원이 조금 종목별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되레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그리고 엔터나 화장품, 뭐 중국 소비주들이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뭐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계속 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건 그거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17일, 18일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주말을 보고 나서 추가적인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만 해도 양호했었던 흐름이 이어졌는데 뭐 장 막판으로 갈수록 뭐 상승세도 그렇고 하락세도 그렇고 그렇게 크지 않은 가운데서 종목별로만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시장은 나름 소리 소문 없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보다 뭐 종목에 좀 집중을 해서 트레이딩을 잘 한다라고 하면 또 이 9월 위기설을 또 잘 견뎌낼 수 있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 지표 확인이 좀 필요하죠. 그만큼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종목별 장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 조금씩 오르는 시장인데요. 다음 주 좀 더 명확한 방향성 나올 수 있을지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봐야 할지 데일리 핫스탁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데일리 핫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온디바이스 반도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호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반도체 섹터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AI 관련 매출이 63% 증가했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고객이 이 100억 달러 규모의 AI 칩을 주문했다라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관련해서 에이직 또 CXL 같은 종목들 흐름 강하고요. 또 이 수급이 온디바이스 쪽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시죠. 영화입니다. 정부가 7월에 영화 쿠폰을 배포했었죠. 영화 관람료 6,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 450만 장이 배포가 됐는데요. 다음 주 9월 8일에 2차 영화 쿠폰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활성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도 있는데 관련한 혜택을 문체부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시죠.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그룹입니다. 포스코그룹의 국내 해운사 HMM 인수설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인수 대상인 HMM 이틀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스코그룹의 핵심 사업이죠. 철강업의 원재료인 이 철광석과 석탄이 대형 화물선으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에 대한 절감과 함께 사업 다각화 시너지 효과도 고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슈와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는요. 온디바이스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전반이 훈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로드컴 영향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온디바이스 단에서는 좀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가서 AI를 잘 구현시킬 수 있는 반도체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IFA라고 2025라고 베를린에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지금 가전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도 그거 같아요. 이제 온디바이스형 반도체가 많이 탑재가 되면서 관련된 가전제품이 상당히 많이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가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는 스마트폰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PC라든지 그리고 세탁기, 로봇 청소기, TV 등 다양한 곳에 이 온디바이스형 관련된 반도체가 탑재가 되면서 인공지능을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가전제품에 대한 그에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DR5에서 DDR4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AI 칩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엔 이제 DDR5 쪽으로 계속 흔히 말하는 이 스펙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DDR4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일단 DDR4에 대한 양산을 되레 좀 진행을 좀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중국은 이제 AI 반도체에 일단 같이 연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DDR4 양산을 중단한 상황이고요. DDR5 쪽으로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DDR4에 대한 가격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효율적인 저전력 반도체가 계속 AI 칩의 확대가 되면서 이제 관련된 이 필요성이 좀 더 많이 느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AI 반도체 칩에 결국에는 HBM이나 GPU로 연결되는 그런 AI 칩이 상당히 수요도 많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력도 낮추고 그리고 효율은 높일 수 있는 소캠이라든지 CXL 같은 이런 관련된 메모리 모듈에 대한 이런 기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도 이제 저전력 반도체 그리고 이 온디바이스향 관련된 반도체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서 한 테마로 저전력 관련된 반도체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전력 반도체, 온디바이스 반도체에 대한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관련주 어떻게 챙겨볼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제주 반도체 먼저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네. 이제 저전력 반도체 관련돼서는 LPDDR이라고 하는 거를 당연히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를 만들고 있는 업체가 제주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팹리스 관련된 업체고요. 이제 퀄컴과 미디어텍의 인증을 획득한 유일한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잘 설계를 해서 이 설계를 한 걸 가지고 칩을 양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주 반도체 오늘 장 초반엔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상당히 이제 위에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 추세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MCU라고 하는 이제 가전 제품의 CPU라고 할 수 있는 칩을 이 팹리스 쪽으로 설계를 해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동사 이제 MCU 쪽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탑재를 하면서 일단 제품을 늘리겠다라는 흐름으로 좀 전개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종목도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같은 관련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나페스입니다. 아나페스는 그동안에 많이 좀 하락을 했었던 종목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TV, T콘이라고 하는 TV의 중요한 CPU 기능을 하고 있는 칩을 역시나 팹리스로 설계를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퀄컴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으로 이 관련된 칩을 본격적으로 탑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오늘 저점 부근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도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온디바이스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또 아나페스 짚어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1차 영화 쿠폰 배포가 있었는데 2차에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이어진다라고 하던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정부에서 이제 소비 쿠폰의 하나로 또 영화 쿠폰에 대한 부분을 배포를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극장 예매가 최근에 많이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라도 좀 높이자라는 취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새 OTT 가격, OTT를 흔히 말해서 볼 수 있는 가격이 월 회비로 한 넷플릭스 기준으로 한 8,000원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감안해 보면 영화 한 편 보는데 15,000원에서 2만 원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죠. 그런 점에서 정부 쪽에서 이런 쿠폰을 발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영화들이 좀 상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흥행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비 딸이라든지 그리고 F1이 거의 이제 500만에 육박하는 그런 예매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흥행작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극장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제작사 입장에서도 수익을 많이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TT를 통한 그런 이제 IP가 극장에서 상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OTT 캐대언이 상당히 열풍적으로 많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싱어롱 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버전을 극장에서 개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극장을 개봉을 하면 매진인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도 이제 캐대언 관련된 부분에 OTT가 싱어롱 버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OTT에서 흥행을 했었던 단편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도 극장에서 상영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너지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 흥행하는 영화에 따라서 다시 극장 찾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것들 체크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를 지금 공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이제 개봉을 이제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봉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흥행이 성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첫 번째 종목은 CJ E&M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쇼박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이제 파묘, 작년에 파묘가 이제 1,000만 관객을 넘겼죠. 근데 올해는 10월에 퍼스트 라이드라고 하는 강하늘 씨가 주연으로 하는 영화가 개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기대를 할 수 있는 또 극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OTT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IP를 공급을 하고 있는 뉴도 좀 관심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굿보이, 박보검 씨가 주연으로 했던 굿보이가 OTT에서 상당히 좀 흥행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좀비 딸이 흥행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화에 관련된 IP까지도 OTT에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나 쇼박스는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OTT 관련된 드라마도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 관련된 산업이 다시 부흥을 한다라고 하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작사들의 수혜 가능성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쇼박스 또 뉴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그 밖에 CJ E&M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저희 세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스코 그룹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HMM 인수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HMM은 강세 흐름 이어가고 네.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좀 부진한 모습들 확인되고는 있는데 관련한 포인트 좀 어떻게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산업은행과 네. 그리고 지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이 한 3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지분을 모두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 업체의 36%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7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2분기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그룹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7조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인수를 한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재무적인 여건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HMM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에 대한 뭐 시너지 효과는 당연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류 관련된 부분에서만 3조 이상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원자재 수입을 하겠죠. 뭐 이 철광석이라든지 석탄 관련된 부분을 이 관련된 물류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가공품 제품들도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물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HMM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인수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는 듯합니다. 물류 적자도 좀 해소할 수가 있고 또 2차 전지 산업이랑 시너지 효과도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또 어떤 관련주들 체크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크게 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 부담이 돼서 네. 오늘 3%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장 모델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인수 합병이 되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뭐 아직 뭐 이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회사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의 전형적인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이 무역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된 개발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NG 가스라든지 그리고 석유 관련된 시추 작업도 동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무역에 대한 트레이딩 철강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관련된 레퍼런스도 물류 쪽으로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DX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그 포스코 그룹의 시스템 통합을 전담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 물류 쪽 관련된 부분과 최근에는 이제 로봇 관련된 배치 가능성도 연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중에서는 이 세 가지 종목 정도가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시너지가 높을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 같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우선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제 인수로 가게 됐을 때 재무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손창현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 준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미 당국이 형사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4일 미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은 헬기와 주 경찰까지 동원해 공장 부지를 봉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체포자나 수색 목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불법 체류 단속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현대차 LG 합작법인은 당국 조사에 전면 협조하며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10조 원 규모를 투입해 2028년까지 연간 30만 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으로 갑작스러운 급습으로 향후 사업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날카로운 코칭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원님이 가져와 주신 오후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키워드는 고용 부진대 금리 인하 단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좀 간밤에 고용 시장이 다시 한번 둔화됐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졌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런 훈풍들 좀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다시 또 3,200 넘어가는 듯 했다가 또 밑골이 또 달면서 내려오고 네. 사실 이번 주에 내내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주목했던 게 고용지표와 관련된 논란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배드 뉴스는 배드 뉴스다. 또 굿뉴스는 배드 뉴스다. 배드 뉴스는 굿뉴스다. 오늘 이 지표는 결국은 고용이 악화돼서 나쁘지만 결국은 이거는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네. 하면서 하면서 굿뉴스로 미국 시장은 작용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좀 역시 아쉽죠.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8월에 민간 고용이 5.4만 개 증가하는 데 불과했다는 얘기죠. 전월에 10.6만 개에서 반토막이 난 거고 예상도 6만 8천 개 정도를 예상했는데 거기에도 미달이 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거기에 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7천 건, 예상이 23만 건이었는데 조금 높아졌다는 얘기고 6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해 주면서 결국은 실업률은 증가가 되고 고용은 감소가 되고 있다. 야, 이거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결국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는 고용을 좀 우리가 들여다본다라는 그거와 맞물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한때는 뭐 9월 금리 인하 해서는 안 돼 또는 뭐 70% 이하로 낮아졌었는데 이제 뭐 98%, 99% 이상 급증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고 오히려 12월 달에도 더 하면서 연내에 75bp 0.7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데 무게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ISM 서비스업 지수가 52 이상을 유지해 주면서 경기 침체라든가 둔화는 아니야라는 이러한 지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미국 시장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S&P 500 지수도 올해 들어서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러한 한마디로 기염을 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았죠. 오늘 밤 9시 정도에 우리 시간으로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비농업 신규 고용 보고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7만 5천 개 정도를 수정을 하는데 4개월 연속 10만 건을 하회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미국 시장도 조금 더 확인 사살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움직임 아닐까 이런 예상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서로 어떤 면에서는 좀 강경파들 또는 비둘기파들 아주 이렇게 양분이 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간으로 이제 9월 17일, 18일 날 새벽에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열리는 이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뭐 25bp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B컷을 할 것이냐 또는 스몰컷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계속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B컷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시장이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어떤 시그널들이 뭔가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5bp 인하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번 9월에서는 이제 점도표도 또 발표가 되는 날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과연 연말도 연말이지만 내년도의 금리의 어떠한 그 소위 말하는 평균이 어디에 또 몰려 있을지 그런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을 것이야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조금은 한 발 이렇게 좀 빼면서 우리가 대비도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경기 둔화라든가 침체가 없이 적절하게 뜨뜻미지근한 이런 골디락스가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시장은 결코 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9월 18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변동성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더 시장을 뭐라 그럴까요? 위험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어떠한 그 과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좀 리스크도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앞서서도 9월 중순 이후에 좀 더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이 부분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전략 통해서 어떻게 전략 챙겨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은요. 만기 변동성 대비가 필요하다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다음 주면은 또 앞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고용 지표 확인 이후에도 또 이제 뭐 16일, 17일에 FOMC도 있고 이런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 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부분은 뭐 항상 우리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네. 이벤트인데 공교롭게도 FOMC 회의 바로 앞두고 다음 주에 이런 우리의 수급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이벤트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그날 하루 딱 결정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어떤 그 코스피 시장 또는 현선물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이러한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만도요. 사실은 지난 26일부터 9월 1일까지 9월 4일까지죠.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1조 7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9월 2일부터 4일 요 3거래일 동안에 한 1조 5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거죠. 네. 매도와 매수를 계속해서 이렇게 현물 시장 쪽에서도 반복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코스피 시장 현물만을 놓고 봤을 땐 그렇지만 선물 시장의 또 움직임들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어떤 그 매수했던 거라든가 또는 장중에도 계속해서 뭐 순매수 보이다가 막판에는 순매도로 반전되는 네.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와 같은 흐름은 어제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8조 원에도 못 미쳤어요.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웹도덕 현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얘기인데 현물 시장이 워낙 체력적으로 어떤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하다 보니까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논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어저께까지 순매도 규모가 1조 9천억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순매도는 물론 매수했던 것들을 전매도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또 갑자기 또 2, 3일 동안에 걸쳐서 1조 3천억을 순매수하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뭐 8천억 이상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날에도 연속해서 순매수 들어올 거야 라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전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네. 그 다음 날 매도가 나오고 어제도 장중에 순매수를 보이는 듯 하다가 뚜껑을 여니까 또 순매도로 반전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만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대형주가 됐든 이게 어쨌든 선물과 연계되는 거는 코스피 200 종목이잖아요. 코스피 200 종목이 어떤 움직임들 속에서 잘 올라가는 듯해서 3,200 이상을 회복시켜주고 있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종목마다 짱돌이 나오면서 윗골이 달리고 밀려버린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행태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라도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이번에 68,000원이 살짝 이탈되는 모습이었지만은 종가는 돌려놓고 끝났죠. 삼성전자 68,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순간적으로 25만 원이 이탈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25만 원을 지지하면서 다시 또 27만 원, 8만 원을 땅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쉽게 3,100은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겠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최소한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방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가격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면 뭐 다른 여타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하단부에 내려왔고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할 때는 오히려 또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선물 쪽에서 현물보다도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러면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 추격 매수 자제하는 그리고 만약에 선물해서 매도 때린다. 물론 뭐 어떤 돌발적인 큰 악재가 나와서 선취 매도를 하는 거가 있다면 몰라도 현재까지의 모습만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선물에서 매도를 때리면서 흔들어대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현물 시장 쪽에서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이러한 상반된 이 대응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만은 코스피 200이라든가 대형주 쪽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고 오히려 중소형주 쪽들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이 다음 주에는 최소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3,100선은 잘 지지해내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좀 매수에 들어오면 차익 실현하고 매도로 좀 돌아서면은 분할 매수로 좀 저점에서 접근해보는 방법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뭐 UBS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도 했고 네. 또 하단부에서 올라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죠. 자, SK 하이닉스의 모습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25만 원이 이탈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결국은 25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을 잘 보여주면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바로 요 27만 9천 원, 28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28만 원을 1차 저항인데 돌파하고 안착해 주느냐가 1차 관건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28만 원과 25만 원에 갇혀 있는 모습, 지지와 저항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8만 원이 만약에 지지가 되는 흐름이라면은 오히려 다음 자리 3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룸도 우리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선물 만기를 연동을 하면서 지수를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28만 원 넘어가면서 30만 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냥 3,200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은 28만 원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SKC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여러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일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퀄 테스트를 눈앞에 두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C의 모습을 보시면 항상 어떤 뭐 호재성 재료 그것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 10만 원을 오히려 또 저항으로 두고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는 지금의 모습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제 10만 원이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요 9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1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자리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11만 원 정도를 상단으로 놓고 움직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라면 SKC를 여러분들이 뭐 진짜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유리기판과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10만 원에 안착하면서 11만 원 이상을 해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쫓아가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은 아니다. 오히려 10만 원이 근접하면은 단기적으로 물리신 분들은 일부 정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공략하는 그렇다면은 9만 원 초반까지 다시 밀리느냐 오히려 이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9만 6천 원 라인 정도 요 라인들이 지지되는 걸 확인하시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그러한 재료에 미리 여러분들이 선취매를 한다라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 어떤 뭐 호재성 재료가 지금 뭐 당장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테프 늦추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이 오늘 시장에서 또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보고 있는데요. 네. HM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2조 원 넘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는 결과적으로는 급등을 했다가 원위치가 되는 이러한 양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뭐 포스코 그룹도 인수를 지금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어제도 급등을 한번 보여주었고 오늘도 이렇게 윗골이 달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음봉으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연속성 있는 수급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는 뭔가 탈출구를 새롭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HMM을 인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HMM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죠, 사실은. 네. 이거 정상적인 시장이고 좋은 흐름이라면은 이 장대 양봉 쭉쭉 뻗으면서 직전 고점 돌파 시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인데 그런 시장의 체력과 수급이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당분간 이 HM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2만 5천 원에 안착해주면 공략하거나 아니면 한 템포 더 늦췄다가 2만 2, 3천 원대 라인에서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들이 좋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다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는 거 전략 챙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오후장에 좀 어떤 업종들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들 살펴볼까요? 네, IT 쪽들이 오늘 뭐 그래도 순환매들이 잘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IT 소부장 쪽에서 좀 관심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화장품 쪽들도 그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걷지 않았느냐. 네. 뭐 먼저 급등했던 것들 뭐 파이nem텍이라든가 뭐 제주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어부 반도체라든가 또 필옵티스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화장품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APR이라든가 클래시스, 코스맥스 조금 가볍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토니모리 이러한 종목들이 하단부에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 위치들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섹터 훈풍 불고 있기 때문에 뭐 IT 소부장이라던가 또 기간 조정 거친 화장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주셨고요. 체리픽 종목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바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이 엄마, 네. 할머니 어부바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어부바 할 만한 종목 어부 반도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가벼운 종목 모처럼 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두뇌 역할은 MCU 생산 설계 팹리스 업체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요 가전제품 400여 가지의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3분기부터 흑자 전환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부분들 뭐 온 디바이스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움직여주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어버우 반도체인데 지금의 위치를 보면요. 지난 6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한번 급등했던 이러한 패턴이 한번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이렇게 또 가격과 기간 조정 또 지난 이 시작점이 결국은 9,800원, 만 원이 살짝 이탈됐던 이러한 자리들인데 지금 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을 또 한번 보여주었다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점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또 저항권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으니까 한 템포 좀 여러분들이 숨고르기 하면서 공략해 들어갈 만한 그러한 자리들. 뭐 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뭐 보여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자리를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 11,500원부터 11,000원 사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탈가는 뭐 당연히 만 원이 되겠죠. 1차적인 목표가는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 직전에 13,600원을 뭐 단숨에 가주면 좋겠지만 그 자리가 1차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500원 정도를 여러분들 1차 저항으로 놓고 만약에 이 자리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몸통으로 돌파가 된다라면 뭐 15,000원도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서 큰 욕심 안 내고 일단은 13,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체리픽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1,290원 선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가 11,000원에서 1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의 경우에는 1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쉬어간 이후에 월요일 1시에 또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되는 소식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